이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국가의 브로맨스는 90년대 말에 최고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북한과 파키스탄은 핵과 미사일을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되는데, 그런데 1998년 6월 7일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두 나라의 밀월 관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고급 주택가에서 북한 국적의 김신애라는 여성이 복면을 쓴 괴한에게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머.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머, 북한 여성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뭐야? 암살 사건의 피해자인 김신애의 정치였는데 네. 당시 주 파키스탄 북한 대사관의 경제 담당 참사관 강태윤의 아내였어요. 헐. 아유, 대사 부인을? 그렇죠. 약하지 이거 않네. 큰일 날 자,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이 김신혜가 우리 쌍킴 교수님이 북한의 경제 담당 참사관인 강태윤 참사관의 아내였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강태윤이라는 북한 대사관 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북한의 무기 밀매의 총책이었어요. 아.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 미 국무부가 이 강태윤이라는 북한 외교관을 북한의 무기 밀매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사건 당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날도 강 참사가 일과를 마친 후 아내와 함께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주택의 진입로를 두 사람이 걷고 있을 무렵 강 참사의 집 앞에 보이잖아요. 그 집 안에서 때르릉 때르릉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강 참사가 헐레벌떡 들어가서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윤입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두는 순간 집 밖에서 날카로운 총격음이 울려 퍼집니다. 빵! 그러면서 낯익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리죠. 강 참사가 서둘러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집 밖으로 나가니까 그의 아내는 이미 총을 맞고 현장에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참사를 죽이지 않고 아내를 죽였지? 일단은 이제 공식 버전만 말씀드릴게요. 사건 발생 얼마 후에 파키스탄 당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단순 사고라고 합니다. 그 좀 거시기에 한번 들어보세요. 강태윤 참사 집에 있던 상주 요리사가 있는데 네. 이 요리사가 이웃집 무장 경비원의 총을 들고 있는데 네. 이거 실수로 총탄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김신혜가 맞았다. 아이, 5살짜리 아이, 애가 쓰라 그래도 그거까지 아이. 알 쓰겠다. 이거 상식적 납득이 안 음식 되는데. 하나를 요리사가 던진 그렇지.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에 맞았다가 맞았다 더 그랬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들었는데 이슬람아바드하고 라호르는요 파키스탄에서 특별히 좀治安이 좋은 동네예요. 파키스탄 군으로부터 그리고 파키스탄 국정원으로부터 철저히 부촌이구나. 예.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철저한 계획으로 저한테 들려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 옆집이 바로 아까 얘기한 칸 박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경호가 철저하겠어요. 뭐야? 이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워낙 그 조사 결과가 석연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요 외신에서 다양한 이제 추측이 나왔는데 파키스탄 경찰의 첩보를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었거든요. 원래 김신혜가 북한 무기 수출에 관한 정보를 서방 외교관에게 제공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신혜가 서방 기관의 산업 스파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발견됐고 그러자 북한에서 비밀 요원을 시켜서 김신혜를 암살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의 나라에서 위험 부담을 갖고 암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외교관이니까 잠깐 들어와. 불러드리면 되지. 라고 해서 국내로 불러들였으면 될 텐데 북한 내부로. 비밀 요원 얘기도 나오고 요리사 얘기도 나오고 김신혜도 나오고 하는데 강 참사 얘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내 말이. 강 참사는 그대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신혜의 그 시신은 뭐 부검이나 이런 과정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이렇게 소식만 남겨지고 이 일은 잊혀요. 그리고 4년이 지난 2002년 12월 29일에 마이니치 신문에 파키스탄 특파원이 특종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와. 이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와 전혀 결이 다른 내용을 아예 파전을 합니다. 달라요? 사건이 일어난 후 북한은 김신혜의 시신을 넣을 관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은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가스 원심 분리기 샘플과 그 설계도를 함께 넣어 가져갔다. 이는 이슬라마바드 평양을 비행하는 특별기를 통해 운반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뭔가 소름 끼치는 추측을 할 수 있죠. 혹시 이거 가져가려고 일부러 사살한 건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관으로 가져가면 아무도 그걸 열어보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와, 그러면 그런다고 사람을 죽이냐? 범인이 누구인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 진짜 북한의 소행이었을까요? 피살 사건이 있은 5년 뒤에 2003년에 누구의 입에서 이 전말이 드러나냐면 탈북 외교관이자 태국의 이 북한 무역 참사관이었던 홍순경 참사. 홍순경 참사의 인터뷰에 의해서 그때 김신혜 피격 사건의 전말과 진실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이 홍순경 참사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파키스탄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태훈 참사와 김신혜 씨 이들 부부와도 안면이 있는 잘 아는 사이였어요. 자, 홍 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뒤 인터뷰에서 북한은 김신혜 피격 사건을 철저히 외부의 비밀에 붙였지만 우리 같은 외교관한테 그 진상이 전부 알려져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홍 참사가 범인을 지목했어요. 의외로 홍 참사가 지목한 범인은 인도였습니다. 인도?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은 왜 이 암살 배후에 인도가 있다라고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을까? 네. 보세요. 김신혜를 저격한 게 인도다. 그럼 인도는 왜 북한 외교관의 아내를 피살시켰을까? 아, 그 이유는 우리와 북한이 비밀리에 핵 개발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얘기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던 파키스탄 정부는 묻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 류현우 대사님은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이 김신혜 피격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외교계에서 그리고 또 대외 활동 분야에서 쭉 소문이 퍼지면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김신혜를 그 죽인 범인은 당시 파키스탄과 분쟁 관계에 있던 인도의 저격수다.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그때 당시 북한 그 미사일 기술자 17명이 파키스탄을 비밀리에 방문해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도와주고 그 실험에서 성공한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축제를 하든지 뭐 기쁜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황급히 부랴부랴 해가지고 다 본국으로 이제 평양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키스탄 첩보부에서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 정보 당국에서 인디아에서 이제 저격수가 와서 미사일 기술자들을 살해할 것이다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강 참사의 집 주변에 이제 숨어 있으면서 그 강 참사라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실수로 해서 김신혜 씨를 이제 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북한이 김신혜 그 관 속에다가 뭔가 이게 중요한 기밀을 함께 넣어서 북한으로 보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요. 그래서 외교관이 부인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일단은 본국으로 보내야 돼요. 야, 그래 이 기회에 활용을 하자. 어차피 외교 행랑은 못 열어보는데 관을 어떻게 열어보냐. 그래서 못 열어볼 관 안에 안타깝지만 이 안에 원심 분리기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 같아요. 북한은요 그냥 시신 가는 김에 맞아요. 뭐라도 해서 돈 되는 거 같이 붙이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보내.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또 딴 편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국가라면 아무래도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외교관의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고 또 외교관이다 하게 되면 이용 말리에까지 비행기 특별기를 보내서 그 아내의 시신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높은 직급의 간부도 아니거든요, 사실 외교관은.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특별기를 보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화장해도 되는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 핵 기밀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 기밀을 가져올 수 있다. 겸사겸사. 하게 되면
북한은 무슨 짓이든 아마 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과 함께 그 원심 물리기라든가 이런 부품들을 가져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상상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참사의 아내의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북한이 특별기를 보내서 안을 실어 온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다른 게 들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맞아요. 그렇죠. 사실인 것 같네요.